100세까지 갈 때 제일 많이 병원에 찾는 이유는 무릎이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던 만보 걷기던 저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좋다는 걸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100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엉덩이에 힘을 주고 걷는다. 저는 찬성입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되면 일단 걷기를 하시는 거는요, 우리 몸을 신체를 쓰는 가장 첫 번째 행동입니다. 누워서 있을 때는 근육들이 쉬는 거고, 걸을 때는 일단 온몸 전체를 움직여줘야 돼서 혈관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전체를 다 써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근육도 빠지고 혈관의 탄력도 잃고 신경들도 원래처럼 안 자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걷기를 하는 것 자체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몸을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운동, 기본 행동이기 때문에 100세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히 하나에 꽂히시지 말고 전체를 다 쓰셔야 되는데, 발의 내재근과 외재근을 다 활용해라 라는 얘기인데, 발의 내재근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발바닥 안쪽에. 외재근은 발에 연결되어 있지만 바깥쪽까지 가 있는, 예를 들어 종아리 근육이 쭉 내려와서 발에 붙어 있고, 우리가 후경골권, 비골권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이 근육들은 종아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골고루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허벅지, 종아리하고 발 이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릎이 많이 안 좋잖아요. 100세까지 갈 때 제일 많이 병원에 찾는 이유는 무릎이거든요.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고, 체중이 눌려줬을 때 완충작용을 하면서 이제 걷는 것들이 관절들이고, 그 사이에는 연골들인데, 이 근육이 짱짱하신 분들, 지방보다 그냥 두껍다고 튼튼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살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는데, 허벅지 근육량, 종아리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에서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뼈다귀가 삭는 게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허벅지의 비중 50%, 그 다음에 발 쪽에 내재근, 외재근의 한 50% 이렇게 접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운동들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걷는다. 저는 찬성입니다. 엉덩이에 힘을 준다는 것 자체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기립근에도 힘을 주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는 거죠.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허리도 이렇게 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바른 자세,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 걷는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 주는 거 아주 찬성입니다. 올바르게 걷기란 사실 똑바로 걷기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팔자로 걷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 트랙이 있는 곳,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라인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밟으면서 가셔도 되고, 라인을 가운데 두시고 11자로 걷는 연습을 하시면서 걸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자걸음보다는 일자걸음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올바른 걷기 중에 대표적인 거고요. 핸드폰 보면서 걷지 마세요. 정말 많아요. 요즘에 영상 틀어놓고 앞에 사람 부딪히는 것만 피하는 요령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머님들이 뭘 하시냐면요, 길 가면 부딪히니까 학교 운동장 가서 영상을 들고 걷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세 자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거북목을 유발할 수 있는 고개가 숙여지게 되면서 걷기 운동은 되기야 하겠지만은 다른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보면서 걷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운동하실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양쪽 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팔을 같이 흔들어주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운동하러 나오셨으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영상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면서 손 놓는 습관,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건강한 걷기의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요, 등을 떼는 것 같거든요. 의자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앉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요, 점점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이 근육들이 틀어지고, 그래서 의자에 앉으셨을 때 등을 떼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 기립근이 올바르게 서게 되고요.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걷기든 뛰기든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고요. 이 자세로 있는 게 허리하고 엉덩이 쪽에 같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 받침대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예전에 나온 듀 머시기라고 하는 이렇게 양쪽에서 받쳐주는 의자가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의 받침이 있고, 또 한때 소년제 의자로 되게 유명했던 이렇게 커브 형태로 등을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둘 다 도움은 되는데 굳이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하자면 후자에 이렇게 등 세워줄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저는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으신 것보다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 사실 갖다 놨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건강을 키워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가
허리를 바로 해야겠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신발을 걷기 운동할 때 고르려면요, 슬리퍼 신고 나가지 마시고요, 크록스 신고 나가지 마세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심지어 크록스가 털 달린 게 나와가지고요, 겨울에도 그걸 신고 나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운동을 하러 나가셨으면 운동화를 신고 나가세요. 운동화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요, 일단은 걷기를 할 때는 신발의 구조를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안창, 중창, 겉창이라는 게 있어요. 바깥창.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깥창을 제일 많이 보죠. 여기를 단단한 형태, 그 다음에 라운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으면 일단 집어드세요. 그리고 신발 속에다가 한번 손을 넣어봐요. 아니면 신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안쪽, 아치 쪽이 어떻게 돼 있나 꼭 확인하세요. 다들 뒤꿈치 쿠션은 많이들 확인하세요. 푹신한지 아닌지, 안쪽 아치가 올라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80% 이상의 신발들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네, 끝이 아니고요, 거기가 폭신한지 좀 단단한지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만약에 평발이 있으시거나 인대 이완증이라고 발이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안쪽 아치가 좀 높고 단단한 형태의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안쪽 아치, 여기 부분이 단단해야 돼요. 여기가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고 그냥 말랑말랑한 깔창들이 많은데, 여기가 단단해야 되는 이유는 발뼈 모형을 제가 올려보면 여기가 이 아치를 받쳐줘야 됩니다. 뼈 구조를 받쳐줘야지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깔창이 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평발이신 분들은 걸을 때 발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 발목이라든지 이 안쪽에 부담이 상당해져요. 그거를 폭신한 거를 대봤자 또 주저앉습니다. 처음 신었을 때는 푹신한 것 같아서 좋지만 불과 1, 2주만 신어도 여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깔창을 꼭 확인하셔서 안쪽 여기가 높고 단단한 형태의 신발인지 확인하시면 좋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신발 몇 개를 알려드리면 아식스 젤카야노가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화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신발의 특징이 여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힐컵이 딱 좁아요. 그래서 뒤꿈치도 안정시켜주고 아치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평발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걷기를 하실 때 그런 형태를 고려해 보시고요. 호카의 아라이라고 하는 신발도 안쪽에 올라와 있는데 젤카야노보다는 조금 더 높이는 낮아요. 사람마다 발이 다 다르니까 한 번쯤 신어보시고요. 이렇게 무슨 운동화, 난 접견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깔창을 고르시고 기존에 신는 신발에 있는 깔창을 빼서 바꾸세요. 바꾸시는데 중요한 건 시중에 까는 깔창 중에 여기가 무너지는 깔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깔창을 고르세요. 그래서 운동화에 바꿔주면 발에 대한 안정성을 훨씬 더 높이고 건강한 걸음걸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신발을 신을 때 한 가지 신발만 신지 마시고요. 똑같은 신발을 계속 신게 되면 그 신발에 맞는 정도의 운동만 되게 돼요. 그래서 신발을 다양하게 신는 것들이 발 근육을 조금 더 쓰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맨발로 걷는 문화잖아요. 그럴 때 그냥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발 자체에 대한 운동을 따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지개 펴잖아요. 이렇게 쭉 뻗잖아요. 이런 것처럼 발가락 기지개 하세요. 발가락 기지개. 이렇게 쫙 뻗쳐주는 거. 그냥 TV 보시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고, 반대로 그냥 꽉 오므려 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안 하세요. 하라고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발 건강을 좀 챙기시고 싶으면 아주 기본적으로 발가락을 쫙 펴주기, 발가락을 오므려주기, 요게 아주 쉬운 운동 중에 하나인 거고요. 발을 바닥에 대고 힘을 꽉 주는 연습도 좋고요.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아평발일 때나 이럴 때 대표적인 놀이 겸 운동으로 발가락 수건 잡기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수건은 떨어진 거 손으로 짚지 마세요. 발로 짚어보세요. 그러면 발 내재근을 쓰면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수건을 짚으실 수 있어요. 뒤꿈치 들기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뒤꿈치 들기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핫했죠. 뭐 누구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100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생각보다 못하세요. 휘청휘청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자나 아니면 옆에 좀 잡고 하세요. 두 손으로 잡고 하셔도 되고, 잘 되면 한 손으로 잡고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손가락 하나만 대고 하세요. 균형 감각만 얘가 잡아주면 되고, 그렇게 하시다가 잘 되시면 두 발로 뒤꿈치 들기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씩 단계를 높여갈 때 하는 방법, 그리고 처음에 좀 어려울 때 하는 방법들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뒤꿈치를 처음부터 높이 들지 마세요. 그냥 떼기만 해도 돼요. 처음에는 음악에 흥겨운 것처럼 그냥 들썩들썩만 해도 어느 정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은 와요. 이게 잘 되시면 조금 높게 들었다가 버텼다가 내려오고, 높게 들었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바로 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분들은 옆에 의자를 잡고 하시거나 또는 손가락 하나 정도 대고 하시는 것들이 방법이고요. 실제로 외제근을 쓰는 거죠. 아까는 발바닥, 내제근 얘기를 한 거고, 뒤꿈치 들기를 하게 되면 내제근 조금 쓰고 종아리로 연결된 부분에 외제근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일단은 전신건강 면에서는 혈액순환에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쫙 짜주면서 몸의 밑으로 체액이 쌓였던 것들,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 많이 하라고도 얘기하는데, 혈관의 순환 이런 것들을 도움 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많이 하면 아령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령 운동에서 알통을 키우나 뒤꿈치를 들면서 종아리 근육을 키우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발목 근육이 튼튼해지면서도 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발목을 삐거나 다치는 확률도 더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꿈치 운동은 적극 찬성. 단 한 분 빼고 아킬레스건염이 있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아킬레스건이 뒤꿈치와 종아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아킬레스건에 부담이 더 많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되 반대 방향의 운동을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계단 같은 데 가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반대 방향의 운동이라는 거는 발을 내려주는 거예요. 계단 같은 데 반만 걸터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종아리하고 아킬레스건이 스트레칭 되죠. 요거를 같이 해주세요. 조금 더 발목을 튼튼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한 발로 뒤꿈치 들기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한 발로 선 뒤에 뒤꿈치까지 드는 연습,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균형이 깨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뒤꿈치 드는 것을 하시는 게 처음에 접근하시기가 좀 쉬울 거예요. 한 발로 서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뒤꿈치 들기를 하는 건 근육에 대한 활동, 혈관의 수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한 발로 서기는 밸런스,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 발로 서는 연습, 그냥 이렇게 서도 되고요. 팔을 벌려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TV 볼 때 이렇게 서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요게 잘 되시면 그냥 그 상태로 눈 감으세요. 눈만 감아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10초 정도 버티기, 이런 단계를 거치시면 뭐가 있냐, 길 가다가 걷다가 삐끗하시거나 하는 게 줄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걷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실 때 뒤꿈치도 드시고 체중 이동도 하시고 한 발로 서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게 전체적인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과거에 나오는 속된 표현으로 힘의 근원은 허벅지다, 이런 얘기처럼 다리 건강, 발 건강의 메인은 허벅지.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이 그냥 무작정 걷거든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또 관절염 잘 생겨요. 근력량이 적기 때문에 더 잘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누워서 그대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거, TV 보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핸드폰 보면서 하셔도 돼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앞 허벅지 근육을 계속 자극시켜 주는 거, 아니면 헬스장 가서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해주는 거, 이 운동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건강한 걸음을 하실 수 있고,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운동을 더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꼭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사실 많이 하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미 관절염이 좀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자전거 타기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냥 쭉 펴서 들었다 놨다는 수술하신 분들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관절 안 좋으신 분들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가요. 그냥 그 상태로 하는 운동이라서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보시는 거가 쉽게 잘 되시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누구를 한번 차보세요. 차는데 상대방한테 발목을 좀 잡고 있어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발로 밀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상대방이 밀릴 정도의 파워다, 아니면 상대방이 잡아서 내가 못 펴면 그만큼 근력량이 약한 거예요. 발의 내제근, 발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안쪽 속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이 제일 잘 생깁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 앞쪽에 피부 바로 가까이 사이에 얇은 막이에요. 근육들이 똑같아요.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면 이 발바닥에 충격이 좀 덜 가고 발 근육으로 씁니다. 근데 이 발 내제근에 근육이 빠져버리면 이 근막의 부하가 더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좀 쉽게 찾아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발 진행. 평발이 유전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요, 나이가 들면서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발을 벗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아치를 받쳐주거나 하는 역할이 이제 맨발로 딛고 눌러주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내제근을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아치가 쉽게 주저앉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발, 족저근막염,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지해반증, 엄지가 휘는 거, 엄지발가락이 휠 때 이 사이에도 내제근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제근이 발달하거나 하지 않으면 엄지로서에 대한 체중 부담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발 변형돼 가지고 고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만보 걷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100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만보 걷기는 일본에서 만보계를 만들 때 1만 만자를 쓰면서 광고 마케팅의 만자지 건강의 기준이 되는 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은 7, 8천보 또는 5, 6천보 요 정도가 건강 걸음이에요. 근데 만보에 욕심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고, 실제 허벅지든 발목이든 근력이 안 되는데 만보를 걸으면서 오히려 발바닥이 아파지고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이미 일하시면서 몇만 보를 걸으시고 그리고 또 운동하러 만보를 나가시는 건 혹사시키는 거지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만보 걷기의 만보는 저는 정말 잊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한 근력 운동을 좀 병행하시면서 걷기는 한 7, 8천보.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한 걷기 포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맨발 걷기. 얘가 요즘에 더 핫하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맨발 걷기가 찬성은 찬성이에요. 앞서 초반에 얘기 드린 내재근을 쓸 수 있어요. 흙길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잖아요. 특히 바닷가 쪽에 사시는 사람들은 모래 있는 데서 걷는 거 좋아요. 이 발 근육을 다 쓰면서 걷기 때문에 내재근을 써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신경의 예민도도 낮춰줄 수 있고 정말 좋아요. 근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가 당뇨의 합병증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 눈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들은 좀 많이 알고 있고 당뇨족이라는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되면서 발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생겨요. 당뇨가 진행이 되면. 그래서 상처가 나도 낫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발이 썩기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맨발 걷기가 아니라 발톱만 잘못 잘라도 그 염증이 갑자기 확 퍼지면서 괴사, 썩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일반 운동화 신고 걷기를 하시고, 조금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산행길로 맨발 걷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도 반대합니다. 작은 유리 조각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발에 대한 상처 때문에는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좀 반대하나, 당뇨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고, 일반 분들은 상처에 주의하시면서 내재근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좋다. 그리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서도 좋기는 하다. 종아리 많이 부었어요. 근데 의심할 수 있는 질환들은 몇 가지 있어요. 평발기가 있는 분들도 종아리를 잘 부어요. 이 발 자체를 올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도 붓고요. 두 번째는 하지정맥류. 우리가 피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환이 돼야 되는데 밑에서 피가 고여버리면 많이 부어요. 여기까지는 좀 많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림프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콩팥 기능이 좀 약해지신 분들인데요, 우리가 콩팥은 소변으로 물을 배출해내는 기능도 하게 돼요. 근데 피 말고 몸에 체액이라는 애가 있어요. 수분. 그 수분이 밑으로 쌓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변으로나 이런 대사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종아리 가서 쌓이는데, 림프 부종은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아리나 정강이를 꾹 눌러보세요. 5초 정도 있다가 뗐을 때 손가락 자국이 난다. 그러면 림프 부종입니다. 일시적으로 림프 부종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호르몬 때문이든 컨디션 저하가 되면서 림프 부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내과 방문하셔서 콩팥 기능 검사를 해보라고 얘기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압박 스타킹. 조금 조이는 스타킹을 무릎 위까지 좀 신고 주무신다거나 걷기나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압박 스타킹을 하고 지내시면은 림프 부종이든 종아리 붓기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스타킹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권유드려도 잘 안 하시는 게 문제지만,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아리 마사지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는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짜주는 역할을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커프 형태로 차는 형태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너무 센 걸 즐기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올려놓고 하세요. 아까 체액이 밑으로 고인 거라 그랬잖아요. 심장보다 다리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누워서 다리 올리고 있으면 체액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종아리 마사지기를 하시던 아니면 압박 스타킹을 하던 운동을 갔다 온 뒤에 다리가 좀 부어 있으면 다리를 위로 올려놓고 쉬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앉아서 의자에 올리는 거 의미 없어요. 앉아서 올리시면 여기잖아요, 심장이. 누워서는 좀만 올려도 올라가시는 거니까 누워서 다리 올리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맨발 걷기던 아니면 만보 걷기던, 우리가 러닝 얘기할 때 러닝 주법이든 신발이든 뭐든 간에 병원에 와서 발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던 분들은 좋다는 걸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뭐 좋다 그러면 다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근데 제가 신발에 대해서는 상황과 용도에 맞게 신어라 라는 멘트를 참 많이 하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에 맞게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앞서 얘기 드린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뭐라도 발에 불편한 분들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 진료 때 무슨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무작정 러닝이 좋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 발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제일 권장하는 운동은 수영이에요. 제일 발에 자극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남들 따라서 뭐가 좋다 바로 하지 말고 한 번쯤 원래 진료받던 선생님 아니면 또 발 때문에 그 진단을 알고 계시면 한 번쯤 물어보고 자신한테 맞는 운동인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